네, 내일장 빅피처 이어가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기회 찾아볼 수 있을지요?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일단은 저희 이쪽 동네가 좀 궁금합니다. 조선이 워낙 치고 나가니까 근데 조선이 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시나 방산인 거잖아요. 해양방산. 근데 최근에는 또 지상방산이라든지 다른 방산 쪽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건가 싶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오랜만에 방산주가 다시 좀 자리를 잡는 걸까요? 네, 일단 방산주 보시게 되면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끝난 와중에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비된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 순환매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기간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섹터의 반등은 이제 방산주의 예시를 들어서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반도체도 2차 전지도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간과 가격 조정이 끝난 섹터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게 되면은 이제 상단을 돌파하는 거 그렇게 못할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비슷한 예시가 많이 앞으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방산주를 예로 다른 섹터에 대입을 해보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환경 자체는 우호적인 환경이고요. 그 안에 중간중간에 있을 여러 가지 약점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가능한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추가적으로 마켓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주요 마켓은 지금 이제 폴란드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K2 전차라든지 기타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게 동유럽 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마켓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 순수한 기대감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이슈가 마무리가 될 정도에서 또 한번 다시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큰 기대와 너무 큰 환희보다는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한 현재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산주 그래도 적정 구간에서 이제 반등은 나왔기 때문에 한 5%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즘 이제 방산주와 이제 조선주가 좀 비슷한데 대형주들은 이제 박스권 상단부 왔다 갔다 하는데 중소형 스몰캡 쪽에서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살짝 중소형 스몰캡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달리기에는 좀 무거워졌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트리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속을 스몰캡 쪽에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쪽이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 시세 후보군에도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죠. 네, 삼양식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헷갈려서 삼양그룹주일까봐 삼양컴텍은 삼양그룹주는 아니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일반적으로 요즘 이런 최근의 트렌드 자체에서 상방으로 올렸을 때 힘이 굉장히 셉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대로 하방으로 내려 꽂을 때 힘도 굉장히 세고 즉 유통 물량이 잠겨 있다는 그런 장점과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이 풀릴 거다라는 단점이 혼조가 되면서 방향만 잘 맡으면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K방산의 숨은 보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방탄 솔루션의 강자로 K2 전차에서 방탄 기술 혹은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스몰캡들 중에서 가장 우위적인 기술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수급적인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실제로 폴란드 혹은 동유럽 마켓에서는 K2 전차가 굉장히 호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현대 로템과 하만컴텍 그다음에 MNC 솔루션 요 라인으로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시장 대비 혹은 이제 섹터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폴란드 키에치에서 열리는 동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를 앞두고 K2 밸류 체인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관련주 삼양캠텍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두 자릿수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에서의 추가 움직임 계속 기준점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42포인트 내렸고 코스닥은 12포인트 내리면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많이 덜어내고요. 현선물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시총 상단주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 좀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아까도 살펴드렸지만 방산주 이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리를 다시 잡으면서 80만 원 찍으면 다시 100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박스 구간에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입니다. 9월 1일 월요일장 마감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부터 빅테크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컸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고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다 내려가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 IT 대형주들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8월에 박스권 장세를 넘어서 9월엔 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오늘은 다소 꺾는 하루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1.3%, 1.5%가 넘게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3,143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84선에서 다소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9월에 일단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있는 가운데 오늘 또 3원 60전 정도 올라가면서 여전히 1,390원대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좀 크게 팔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나 제조, 전기전자 이런 쪽 위주로 많이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기관이 아까는 매수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나 싶었는데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매도하면서 양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팔자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셨듯이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도 좀 혼조 양상을 빚는 가운데 IT 투톱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중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가 이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VEU라고 하는 지위를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작용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3에서 4% 정도 부진하게 끝이 났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기관과 함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부장 쪽도 전반적으로 함께 쉬어가는 가운데 여기에는 이름 올리고 있지 않지만 장비 쪽에서는 테크윙 위주로 강한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MLCC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삼성전기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9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9월에는 제약바이오주를 봐야 되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에는 여러 가지 또 학회 일정이 많습니다. 세계 폐암학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모멘텀이 나오는 만큼 기술 수출과 관련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니었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그리고 휴젤과 HLB 등등의 일부 종목들 상승불 나타난 가운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들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4%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 쪽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선 9월에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조선과 방산에서는 강한 모습이 좀 확인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이 오늘 2에서 3%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방산주들은 동유럽의 최대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러우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또 무산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힘을 받아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죠. 3.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자동차 쪽
8월에 수출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2%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게임 엔터에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SM과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는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종가는 67,600원으로 기록했고요. 여전히 그렇듯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조선과 방산 쪽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전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쉬어갔지만 거래량 상위 쪽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HJ중공업 12%대 급등, 그리고 한화오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세진중공업도 4%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모나미가 다시 또 8%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상당히 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름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방원 종목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의 방향성은 좀 갈렸지만 오늘 모두 거래대금 많이 싣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날이 오늘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모비스도 오늘 2%가 넘는 강세, 코닉 오토메이션 등등의 종목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상단에 이름 올렸던 알테오젠 오늘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D&D 파마텍까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양컴텍도 오늘 17%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힘스 그리고 로보티즈, 테크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일 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 시장도 좀 눈치를 봤고요. 이 속에서 개별적인 뉴스가 확실한 쪽에 수급이 붙는 흐름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퀘스천 마크를 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뭘 봐야 할까 고민되시죠?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주목하는 내일장 공략주 보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반도체주입니다. 싸게 살 수 있어 좋아? 이 뜻인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가격대에 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3, 4분기 때 반도체 쪽이 올라갈 때 주인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 즉 이제 하위권 업체들의 사이클이 한 번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오늘 하락의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악재였기 때문에 돌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드렸던 돌발 변수가 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돌발 변수에서 과연 밸류 값을 어떻게 빼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딱 원하던 하락 룸에 딱 나왔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나온 이슈 뭐 종합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분쟁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자체 칩 이슈로 인해서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원래 이제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미 대만 쪽에서 TSMC 쪽에서 제재가 걸리면서 관련주들이 일부 한번 올라갔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 당연한 수순의 일부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 쪽이 워낙 혼조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 악재 타고서 오늘 어느 정도 좀 아픈 손가락으로 나온 구간들은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나온 악재는 악재고요. 이제 호재로 둔갑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대략 내일 시초가 오늘 아니면 지금 현재 가격대도 사실 거의 이제 무릎 밑에서 사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순수 밸류 차원에서는 너무나 매수하기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부장 업체들은 굉장히 매수를 두텁게 해놨기 때문에 그들조차 손해인 구간에서 여기서 떨어뜨릴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국종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종 생산량을 한국이나 미국 쪽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장비의 발주라든지 아니면은 소재의 조금 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긍정의 포인트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이슈 중에 하나다. 즉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제 대응 잘하면 충분히 여기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구간 혹은 이제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께서는 하반기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번에 주인공은 AI 반도체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레거시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의 바람. 사실 작년에도 많이 논의했는데 지금이 진짜 그 때가 될지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에서 오히려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룸에 와 있는 종목이 뭘까 고민되실 텐데요. PSK로 챙겨와 주셨네요. 네, 사실 PSK를 할까, PSK 홀딩스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슈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을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비슷한 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PSK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최근 이어지는 이제 중국의 미국산 장비 사용 전면 제재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이렇게 되면 쭉쭉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PSK가 본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글로벌 2위인 업체인 PSK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면서 최근에 비슷한 류의 이슈로 이미 주가가 일부 오른 상황에서 오늘 일부 빠졌던 구간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전체 장비주 사이클에 PSK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PSK 홀딩스 둘 다 너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3년은 들으실 겁니다. 근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이거 짧게 보시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실 분만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 홀딩스냐 PSK냐 사실 고민 많이 하셨지만 어떤 걸 봐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장기 호흡으로 종목 바라보는 흐름 말씀 주셨고요. 3만 원 라인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이럴 때는 어디에 좀 더 예쁨을 줘야 하는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해답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